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4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3대 불행, 소년 급제, 중년 상처, 노년 빈곤. 근데 소년 급제가 왜 불행이냐? 어릴 때 등과를 한다는 거죠. 주로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관리가 되는 건데,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법시험이나 행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고관이 되는 것. 특히 사법시험.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20대에 과거 기준입니다. 영감 소리 들으면서 사람 잡아넣는 일에 열중하다가 보면은 결국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이런 경고입니다. 그런 경우를 들어봅니다. 일찍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검사, 판사 하면서부터 사람을 내려다보는, 그리고 신의 대리인으로서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사형 선고까지 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은 보통 인간은 다 오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밑으로 쫙 깔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냐? 이 세상을 매우 좁게 봅니다. 이 법관들은 우선 바빠서 제대로 책을 읽을 기회가 없습니다. 또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게 이 세상 일인 줄 알고 속단을 합니다. 동시에 매우 국내적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의외로 몰라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 주는 권한이죠. 그렇다 보면 이런 불균형이 생깁니다. 아는 것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해야 하니까 여기서 오만과 허영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주제를 넘어서는 분야에까지 진출해가지고 속단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게 요사이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갔던 징용공 배상 판결입니다. 김능환이라는 아주 돌출형 대법관이 그동안에 유지되던 판례를 모조리 부정하고 한국과 일본의 약속도 부정하고 국제법의 관례도 부정하고 하면서 이미 다 끝난 징용공 배상권이 있다. 배상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남아있다. 그리고 이 배상은 일본의 기업이 해야 된다 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게 대법원의 골칫거리로 남아가지고 이 문제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결국은 2018년에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적 인물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그걸 가결시키고 말았습니다. 즉 판결로 확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의 이런 기업, 책임 있는 기업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일본이 반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최근까지 한일 관계가 국교 수립 이후에 가장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요 출발점이 김능환이라는 사람의 돌출적 판결입니다. 더구나 이 판결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국제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전면적으로 깬 겁니다. 오늘날의 이 한일 관계 악화는 한 사람입니다. 한 대법관의 치기 어린 판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정상화시키는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일으킨 김능환 씨 비판은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끼리끼리 서로 음모하는 거죠. 앞장서서 이 김능환을 비판해야 될 사람이 같은 변호사라고, 같은 사법시험 합격자라고 비호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외교 관계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비슷한 결의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금수완박이라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알려진 이 법 통과 과정에서 위헌성이 있다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 헌법소원에 대해서 아주 요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에서 심의한 절차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해놓고, 그러나 법은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술을 마신 건 사실이다. 그러나 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술은 마셨는데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이게 말장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국회가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뭐 총소고 해가지고 누구를 감금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런 국회 절차법을 다 무시해도 다수결로 통과만 시키면은 그건 무조건 유효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그걸 들여다보면, 좀 더 들여다보면 결국 좌우 대결입니다. 저 좌경적 판사들이 결국 여당이 지금 지배하지 못하는 좌파 정치 세력이 지배하는 국회 편을 들었다, 이겁니다. 결국 이건 이념입니다. 끝에 가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은 사회주의 독재냐에 따라서 쏠리고 한다, 이거죠. 결국 헌법재판소의 어제 판결은 반대한민국 세력이 대한민국의 법치에 도전해가지고 이긴 사건입니다. 지금 이런 대법원과 이런 헌법재판소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들을 앞으로 물론 윤석열 정부 시절에 바꾸겠지만은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이 자유진영이 앞으로 최소한 한 20년은 집권해야 됩니다. 20년 집권해가지고 이 법원으로 파고든 반법치 세력, 좌익 세력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 몰아내는 과정이 합법적으로 되면 좋겠는데, 합법적으로 안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깁니다. 헌법재판관이든 대법관이든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그 족보에 항상 끼이는 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법원에 있는 우리법연구회 등등 이런 단체는 이거는 사조직이니까 반드시 해산하고, 거기에 소속됐던 판사들은 법원에서 나가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사조직 아닙니까? 국내에 사조직이 하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회 소속 장교들이 김영삼 정부 수립된 이후에 다 군에서 나갔잖아요. 우리법연구회는 하나회입니다. 어떻게 군대나 법원 안에 사조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사조직을 허용한 데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름이 우리법연구회가 뭡니까 도대체? 아니, 법은 대한민국 법밖에 뿐이지 우리 법이 있어요? 벌써 이 말이, 이들은 법률가가 아니고 법률을 빙자한 기술자든지 법률을 빙자한 법치 파괴 세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이 있지 어디 우리 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Our law입니까 그러면은? 그럼 당신 법이 있고 우리 법이 있다. 그 말은 대한민국 법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이데올로기에 맞는 판결을 하겠다는 반역선언 아닙니까? 반법치선언.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이 국가적 처리가 하나의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법률가 중에서 법률 기술자가 아니고 정말
법의 정신을 지켜가는 분 중에 한 분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아주 엘리트 판사 출신이시고, 그리고 그 행동하는 걸 보면은 저 바닥에서 사는 분처럼 그렇게 겸손하시고 일상생활이나 가정생활, 그리고 그 가게가 그야말로 모범적 한국인인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종로구 의원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의 기준이 되는 분입니다. 법률가와 법률 기술자로 나눌 때 법률 기술자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헌법재판소에 대법원에 많이 몰려 있고, 그 중심이 김명수라면은 법률가의 중심에 그래도 최재형 의원 같은 분이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이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제 재판에 대해서 오늘 페이스북에 아주 잘 쓴 글을 올렸기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금수완박 관련 결정을 두고 위헌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행위에 면죄부를 주면은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반헌법재판소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헌재가 금수완박법의 입법 절차는 위헌 위법하지만은 금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했다면서 헌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점잖게 이야기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최 의원은 금수완박법이 의결되기까지 위장 탈당, 탈법적으로 구성하고 토론도 없었던 안건조정위원회, 국회법에 보장된 무제한 토론을 형해화하기 위한 1일짜리 회기 등 물리적 폭력을 제외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탈헌법적, 탈국회법적 수단이 동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법사위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인정하고 논의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금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 거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법률가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독수독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수. 독이 있는 나무에 매달린 과일은 독이 있다. 이건 주로 증거법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증거 수집을 불법하게 했을 때는 그 증거를 무조건 부정한다 이거죠. 뭐 도청을 한다든지 고문을 한다든지. 이것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입니다. 절차의 적법성이 무너지면은 그 결과는 부정된다 이거죠. 그 대원칙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최 의원은 이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아도 되고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다수결 원칙만 지켜지면 된다는 것이라면서 입법 절차의 위헌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러면은 이 법이 더구나 입법 과정입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수결만 맞추면 되니까 그 나머지는 너 마음대로 해라. 뭐 매수를 하든지 뭐 때를 써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든지 위장 탈당을 시켜가지고 의결 정족수를 멋대로 맞추든지 그건 난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법은 독이 있는 나무에서 맺힌 과일로 봐야 되고 그 과일을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지 않아요. 그런 뜻입니다. 입법 절차의 위헌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적법 절차를 핵심으로 한 법치주의 원칙, 충분한 토론을 전제로 하는 다수결 원칙, 여야의 협치를 전제로 한 국회법의 정신은 법조문의 문자일 뿐이었다.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다수결 원칙, 법치주의 원칙, 국회법의 협치 정신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는 헌재야말로 형식적인 법 논리로 사실상 금수완박법의 유효를 확인해 줌으로써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형해화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에 충실한 건강한 대의기구로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아쉽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국회가 앞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딱 정해줘야 되는데 민주당의 영합함으로써 국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이게 제 가장 아픈 지적으로 보입니다. 선을 딱 그을 때는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 선을 긋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어쨌든 대한민국의 적이 우리법연구회입니다. 우리법연구회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이렇게 계속 무너뜨리는 걸 방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자살의 길로 간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이런 문제를 중심적으로 제기해야 할 법조인들이 침묵한다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